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환갑을 넘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키워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털어놓을 이야기는 제 아들의 피눈물을 양분 삼아 호의호식하던 며느리와 그녀의 내연남 그리고 제 아들의 직장 상사였던 그 파렴치한 인간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성실한 아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그의 헌신을 비웃음거리로 삼았던 두 괴물의 치밀한 범죄 기록입니다. 저희 남편은 아들이 겨우 5살 되던 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저는 앞이 캄캄했지만 품 안에서 잠든 아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고 남의 집 청소 일을 가리지 않으며 아들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사춘기 한 번 없이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어찌나 잘하는지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더니 서울의 유명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 저를 꽉 안아주던 아들의 넓은 어깨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날 저희 모자는 밤새 울고 웃었습니다. 입사 후 3년이 지날 무렵 아들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지금의 며느리 민서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본 며느리는 참하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했지만 저는 배경 같은 건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만 사랑해준다면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가진 아파트 분양권과 제가 평생 모은 쌈짓돈을 털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의 영혼을 갉아먹을 괴물을 들이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결혼 초기 아들은 직장 생활로 무척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아들의 직속 상사인 김 팀장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였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거실 바닥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김 팀장님은 정말 악마 같아. 팀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 보고서를 찢어서 얼굴에 던지는 건 기본이야. 네오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냐, 머리는 장식이냐는 인격 모독을 매일 들어. 퇴근 10분 전에 말도 안 되는 양의 업무를 던져주고 자기는 퇴근해버려. 그러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거절할 수도 없어. 아들은 김 팀장의 괴롭힘 때문에 매일같이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김 팀장은 자기 집 이사 짐을 싸게 하거나 세차를 시키는 등 사적인 심부름까지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아들은 오로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견뎠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오빠가 실력이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아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퇴근길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 보따리씩 사 들고 왔습니다. 아들은 태명을 축복이로 하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여보, 축복이도 좋지만 나는 복덩이가 더 정감 가고 좋은 것 같아. 우리 집안에 굴러 들어온 복덩이잖아요. 그죠, 어머니? 축복보다는 복덩이가 우리 집안 기운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그 해맑은 얼굴로 동조를 구하는 며느리가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저는 무조건 며느리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임신 소식과 동시에 아들을 벌레 보듯 하던 김 팀장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아들을 따로 부르더니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더군요. 김 대리,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자네도 이제 곧 아빠가 될 사람인데 내가 언제까지 애 취급하겠나. 사실 그동안 내가 자네를 엄하게 가르친 건 다 자네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우리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하거든. 자네 이번에 승진 후보로 내가 강력하게 올렸어.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더 큰 기회를 잡아야지. 아들은 김 팀장의 이 가증스러운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팀장님이 사실은 저를 깊이 생각하고 계셨더라고요. 라며 감격해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더 완벽하게 노예로 부려먹기 위한 그리고 며느리와의 미래 시간을 벌기 위한 김 팀장의 추악한 덫이었습니다.
김 팀장의 본색은 임신 중기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승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출장과 업무를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여가 이번 전라도 공장 라인 증설건은 자네가 직접 내려가서 한 달만 고생해주게. 다른 동기들 눈이 시뻘건데 내가 자네 믿고 밀어주는 거야. 자네 이번에 과장 달아야지. 복덩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때 천진데 아빠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자네 고관은 내가 책임지겠네. 아들은 만삭을 향해 가는 아내를 두고 매주 월요일 새벽이면 짐을 싸서 떠나야 했습니다. 금요일 밤 늦게 돌아와 토요일 하루를 겨우 같이 보낼 나치면 일요일 오후에 또다시 김 팀장에게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 대리 미안하네. 근데 본사에서 갑자기 데이터 수정을 요구하네? 자네가 어제 해온 보고서가 너무 좋아서 상무님이 자네한테 직접 보완을 지시하셨어. 내일 아침 회의니까 오늘 저녁에 사무실 좀 나와야겠어. 아내한테는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갈 거지? 자네 미래를 위해서야. 아들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몸부림치면서도 김 팀장이 자신에게 주는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핏발선 눈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본인이 번 돈보다 더 큰 에너지를 회사에 쏟아부었고, 그럴수록 김 팀장은 아들에게 미안함을 무기로 더 깊은 가스라이팅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김 팀장의 수법은 출산 직전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출산을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녁, 아들 상혁이가 퇴근길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내가 요새 팀장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당신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태교 여행도 제대로 못 간 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내가 지방 공장 출장 가는 대신 당신 출산 전 마지막으로 힐링하고 오라고 특별히 휴가를 챙겨주시겠대. 비행기표랑 호텔비도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신다니까 제주도라도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게 어때? 아들은 본인이 고생하는 건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아내의 휴식만을 걱정하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의 목을 껴안으며 온갖 애교를 부리더군요. 우와, 정말 상혁 오빠 진짜 최고다.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어. 정말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오빠가 이렇게 나 생각해 주는데 내가 가서 복덩이랑 푹 쉬고 올게. 팀장님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줘. 응? 그 콧소리 섞인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들은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라며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저 오빠 덕분에 호강하러 다녀올게요.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시니까 제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진 찍어 보낼게요 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교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릿함을 저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남편의 배려라는 명목해 홀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떠나는 날 아침에도 공항까지 데려다 주지 못해 미안해하며 김 팀장이 지시한 긴급 해외 연수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 대리, 이번 미국 연수가 자네 과장 승진의 마지막 열쇠야. 임신한 아내 혼자 두기 미안하겠지만 내가 제주도 여행권 챙겨줬으니 자네는 일에만 집중해. 갈 거지? 이건 자네 인생이 걸린 문제야. 김 팀장은 아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하며 승진을 볼모로 협박했고, 아들은 팀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목숨 걸고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미국 지사에서 새벽까지 시차 적응도 못한 채 보고서를 쓰는 동안 며느리는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 스위트룸에서 오빠 없으면 못 산다던 그 입술로 김 팀장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는 양손 가득 제주도 선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아직 미국에서 연수 중이었고 며느리는 오빠 올 때까지 어머니랑 같이 효도하며 기다릴게요 라며 더없이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주도에서 사온 과일 깎아드릴게요. 저기 식탁에서 좀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 바로 옆 의자에 앉아 있었기에 의도치 않게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금 화면 위로 쏟아지는 메시지들은 제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김 팀장, 자기 잘 들어갔어? 몸도 무거울 텐데 왜 김 대리 상혁? 어머니 집으로 가, 귀찮게. 차라리 오늘 하루 더 제주도 호텔을 잡을 걸 그랬나? 김 팀장,
근데 김 대리는 참 사람이 착해. 그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타국까지 가서 돈 벌어다 주고 정말 우리 복덩이한테는 최고의 가짜 아빠네. 자기 사진 예쁘게 나온 거 보내줄게. 이따가 또 연락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짜 아빠? 우리 아이? 저는 홀린 듯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과일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아무것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며느리의 아이패드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방문을 잠그고 며느리의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잠금 패턴은 아들의 생일이었죠. 정말 소름 돋는 위선이었습니다. 아이패드 갤러리 가장 최근 항목에는 10분이 넘는 영상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마지막 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며느리와 그 옆에 앉은 김 팀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팀장은 며느리의 커다란 만삭배에 조심스럽게 귀를 대고 태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복덩이가 아빠 목소리 알아듣나 봐. 내가 말할 때마다 툭툭 차네. 우리 아기 태어나면 뭐부터 가르칠까? 영재 교육 일찍 시작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 시킬까? 김 팀장의 목소리는 아들에게 내던지던 그 고함 소리와는 딴판인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김 팀장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깔깔깔. 자기야, 상혁이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니까? 우리 복덩이는 날 닮아서 그런지 가짜 아빠 금방 알아보는 거 아냐? 상혁이 놈이 배 만질 때마다 발로 뻥뻥 차는 거 보면 진짜 웃겨 죽겠다니까. 진짜 아빠가 만져줄 때만 얌전해지는 게 신기해. 상혁이는 자기가 아빠인 줄 알고 매일 밤 배에 대고 영어 동화 읽어주는데 소름 끼치더라. 김 팀장이 며느리의 배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상혁이 그 멍청한 놈은 지 아이 아닌 거 꿈에도 모르겠지? 지금도 미국 공장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우리 아기 분유값 번다고 좋아하고 있을 텐데. 야, 김 대리가 참 착하긴 해. 우리 애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돈 벌어다 주고 말이야. 나중에 우리 이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사서 같이 살자. 영상을 보는 내내 제 심장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팀장과 공모해 제 아들을 현금 인출기이자 가짜 아빠로 세워두고 뒤에서는 조롱하며 그들의 사랑 노름에 제 아들의 인생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아들이 새벽까지 타국에서 기름때 묻히며 일할 때 그들은 아들이 번 돈으로 호텔을 잡고 아들을 비웃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저는 바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오자마자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복덩이야, 아빠 왔다. 아빠가 우리 복덩이 유모차 제일 좋은 거 사오려고 진짜 열심히 일했어 라고 말하더군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에게 오빠 고생 많았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라며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 몰래 김 팀장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전형적인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 제가 내민 아이패드 속 영상과 대화 내용들을 확인한 그녀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제 남편이 한 짓인가요? 우리 애들이 아빠를 얼마나 존경하는데 가짜 아빠라니요. 그녀는 실성한 듯 울부짖었지만 이내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저 인간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주겠어요. 마침 다음 주에 상무 승진 축하 파티가 있어요. 거기서 끝장을 냅시다. 드디어 김 팀장의 상무 승진 축하 파티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회사 임원들과 핵심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아주 멋진 턱시도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의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제 아들 상혁이도 김 팀장의 충성스러운 부하로서 파티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만삭의 배를 내밀며 상무 부인의 예비 후배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김 팀장이 무대 위로 올라가 승진 소감을 발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가식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를 믿어준 헌신적인 아내, 그리고 저를 형처럼 따르는 유능한 후배들입니다. 여기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상혁 대리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 갑자기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더니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깜짝 축하 영상인 줄 알고 스크린을 주목했죠. 하지만 화면에 뜬 건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스위트룸 침대 위에서 김 팀장이 며느리의 배에 귀를 대고 우리 아기 태어나면 뭐 배우게 할까? 라며 미래를 의논하는 모습, 그리고 상혁이 멍청한 놈은 지 아이 아닌 거 꿈에도 모르겠지? 라며 비웃는 목소리가 연 회장 가득 고화질로 낱낱이 재생되었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김 팀장의 아내가 아주 차분하고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이게 제 남편이 말한 헌신과 믿음의 실체입니다. 김 팀장, 아니 김 상무님, 축하해요. 상무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감옥 자리에 앉게 생겼네요. 내가 이미 당신 공금 횡령이랑 법인카드 유용 내역들 이사회에 다 넘겼거든. 김 팀장은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며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네가 낳을 그 복덩이? 너랑 저 여자 오늘부터 이 바닥에서 매장이야. 내가 내 재산 다 써서라도 당신들 숨도 못 쉬게 만들어줄게. 제 아들 상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국 연수, 제주도 여행, 상혁 오빠 없이 못 산다고 애교 부리던 그 얼굴로 당신들 이랬던 거야? 팀장님, 저한테 다 저 잘되라고 그러신 거라면서요. 아들의 절규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팀장은 공금 횡령 및 실무 배임 혐의로 즉각 해임되었고 형사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업계 전체에 소문이 퍼진 탓에 그는 더 이상 이 바닥에서 발을 붙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즉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숨겨둔 재산과 양육권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저는 즉각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역시나 뱃속의 아이는 제 아들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집안 망신시킨 년이라며 내쫓겼고 믿었던 김 팀장에게 매달렸지만 김 팀장 또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출산 후 미혼모 시설을 전전하며 본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아들에게서 갈취한 모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5억 원의 소송을 진행하여 그녀의 통장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제 아들은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내가 보낸 그 시간들이 다 가짜였어. 라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가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갉아먹을 필요도 없게 된 것이죠. 아들은 회사를 옮겨 새로운 곳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명절이 되면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알고 나를 비웃는 사람 밑에서 평생 노예처럼 살았을 거야. 엄마가 내 목숨을 구했어. 여러분, 효도는 셀프고 사랑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악용해 타인의 영혼을 짓밟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의는 가끔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